네 번째 건축구조입니다. 우선 기초는 특히 특별히 온통 기초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건축 하부 전체에 걸쳐 설치한 기초로 연약 집안에 사용되는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실이 있습니다. 목고주의 장점으로는 가볍고 비중에 비해 강도가 크며 가공이 용이하고 열 전도율이 작아 단열이 우수합니다. 단점으로 제일 큰 것은 함수율에 비해 변형 및 팽창 수축이 크다. 이기 때문에 어, 물을 먹으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재의 접합에서 연기 맞춤은 마구리를 감추면서 튼튼하게 맞춤할 때 쓰이는 것으로 보통 45도로 잘라 맞댑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연기 맞춤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쪽매는 제어 쪽매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마루의 진동에 의해 못이 솟아오를 일이 없는 이상적인 깔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목재 보강철물로 꺽쇠는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서 사용하며 듀벨은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동그랗게 말아서 접합부에 사용하며 목재 전단력을 에 작용을 합니다. 볼트는 목재 인장력에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전단력은 위아래로 비틀어지는 힘을 얘기하고 인장력은 좌우로 당겼을 때 일어나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 새는 일자형으로 된 철판에 가시못 또는 볼트 구멍을 뚫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 감자비새는 디귿자형으로 띠새를 구부린 철판으로 평보와 왕대공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안장새는 모양으로 구부려 만든 것으로 큰 보에 작은 보를 걸쳐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지붕을 보실 수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기둥은 왕대공이라고 하고 그것을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연결한 것을 이제 빗대공이라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달대공과 달대바지가 있고 그 위에 시옷자 모양으로 된 지붕 프레임은 시옷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재별로 사용되는 보강철물에서 특히 토대와 기둥은 감자비새, 꺽쇠, 띠새를 사용하고 보아 처마도리는 주걱 볼트, 처마도리와 지붕보도 주걱 볼트, 그 다음에 평보와 왕대공에는 감자비새를 사용하고 왕대공과 시옷자보에는 띠새, 가시못, 볼트를 사용하며 달대공과 시옷자보에는 볼트, 주백, 억꺽쇠를 사용합니다. 기초에서 토대는 목조 건축에서 기초 위에 가로로 되어 기둥을 고정하는 목조 부재로 토대와 토대의 이음은 밑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턱걸이 주먹장 이음이나 억걸이 산지 이음을 사용합니다. 벽은 신벽과 평벽이 있는데 신벽은 한식 구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뼈대가 노출되어 있는 형식을 얘기하고 평벽은 반대로 벽체가 뼈대를 감싸서 뼈대가 감추어진 벽체를 이야기합니다. 양식 구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기둥은 통제 기둥에서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기둥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제일 외곽에 있는 것이 통제 기둥이고요. 평기둥은 각 층별로 구성된 기둥으로 1층, 2층에 나눠서 설치된 기둥입니다. 새기둥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되는 기둥으로 가세의 휨을 방지하고 간격은 40에서 6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합니다. 가세는 기둥 상부와 다른 기둥 하부를 대각선으로 잇는 기둥 경사제를 이야기하는데 45도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제 한 방향만 사용할 때도 있고 X자로 쳐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에 직각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둘러앉혀서 수직 또는 수평 하중을 받는 가로재로 층돌이, 깔돌이, 처마돌이가 있습니다.
특히 깔돌이는 지붕의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처마돌이는 깔돌이 위에 지붕틀을 얹고 평보 위에 걸쳐대는 가로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자비보는 토대, 보, 도리 등 수평 구조물의 귀,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을 안정된 삼각형 형태로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루는 1층 마루의 경우 동바리 마루, 납작 마루가 있고, 2층 마루에는 장선 마루와 짠 마루가 있습니다. 낙부 구조 기둥에서 지붕에서 여러 지붕 형식이 있는데, 특히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꺾인 지붕과 합각 지붕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꺾인 지붕은 다음과 같이 그림이 보이고, 합각 지붕은 이렇게 좌우가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지붕을 이야기합니다. 물매는 지붕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지붕틀은 절충식 지붕틀, 왕대공 지붕틀, 쌍대공 지붕틀이 있는데, 일단은 왕대공 지붕틀 같은 경우에는 압축력은 빗대공, 압축력과 휨 모먼트는 시옷자보, 인장력은 왕대공, 평보, 달대공이 감당을 합니다. 생대공 지붕틀 같은 경우는 안쪽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꺾인 지붕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지붕틀입니다. 계단은 기억해 주실 거는 이제 그 목조 계단 양 끝에 세우는 굵은 난간 동자인 엄지 기둥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창호는 특히 문선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문틀 주위의 미간과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 되는 부재입니다. 그 여다지 창호에서는 그 열고 닫을 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 유효 면적이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미서기문 같은 경우는 방풍 목적으로 풍소란을 설치하는데, 풍소란은 우측 상단 사진을 보시는 대로 이제 툭 가운데 부분이 원형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플러시문도 가끔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벽돌 구조에서는 벽돌의 표준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90, 90, 57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점토 벽돌 품질에서 일종의 압축 강도가 24.5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줄눈은 그 벽돌과 벽돌을 접착시키는 몰타를 얘기하는데, 줄눈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10mm 정도로 합니다. 막힌 줄눈은 상부의 하중을 벽 전체가 고르게 분산시키는 안전한 조적법으로 아래 사진과 같이 볼 수 있고, 통줄눈은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그 강도가 필요하지 않는 곳에만 사용을 합니다. 벽돌 쌓기는 영국식 쌓기, 네덜란드식 쌓기, 프랑스식 쌓기, 미국식 쌓기인데, 우선 영국식 쌓기 경우는 한 켠은 마구리 쌓기, 다음 한 켠은 길이 쌓기로 번갈아 쌓아 올린 방식으로 퉁줄눈이 생기지 않으며 가장 튼튼한 방법으로 내력벽에 많이 사용합니다. 네덜란드식 쌓기는 화란식 쌓기라고도 하는데, 그 특히 끝부분이 칠호토막을 사용해서 모서리 또는 끝부분이 칠호토막을 사용한다는 점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돌 쌓기의 원칙은 내쌓기의 경우 한단은 8분의 1비로 하고, 내미는 한도는 2.0비로 합니다. 1일 쌓기 높이는 최대 1.5m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낙고 구조에서 어, 기초의 두께는 너비의 3분의 1 정도로 하고, 기초벽 두께는 25cm 이상입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모든 하중 및 외력을 받는 벽을 얘기하는데, 내력벽 두께는 벽 높이의 20분의 1 이상을 합니다. 내력벽에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공간벽은 단열, 방음, 방습 등을 위해서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을 두어 이중으로 쌓는 것을 이야기하고,
벽체 홈파기 같은 경우는 세로 홈파기의 경우 그 층 높이의 4분의 3 이상 연속될 경우 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 깊이로 해야 되며 가로 홈을 팔 경우에는 홈 깊이는 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하고 길이는 3m 이하로 합니다. 개구부는 대림벽으로 구획된 벽의 개구부 너비 합계는 그 벽 길이의 2분의 1 이하가 되며 개구부와 바로 위층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cm 이상 띄어야 합니다. 마치는 상부에 오는 직압력을 곡선을 따라 좌우로 나누어 직압력만 받는 구조로 인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나치와 거친 아치가 있는데 보나치는 아치 모양의 벽돌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제작해서 이용을 하고 거친 아치는 보통 벽돌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줄눈을 쐐기 모양으로 만듭니다. 테두리보는 상부층과 하부층을 이어주는 부재인데요. 목조 테두리보는 1층 건축물로 벽 두께가 벽 높이의 16분의 1 이상이거나 벽 길이가 5m 이하인 경우 테두리보를 설치합니다. 블럭 고주는 크기는 다음과 같고 어, 보강 블록준을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블록의 빈 공간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 보강해서 만듭니다. 수직하중, 수평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구조로 내력벽은 일반적으로 벽 두께를 늘리는 것보다 벽량을 크게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또는 벽체 하부를 연결하고 벽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하중을 균등히 집안으로 전달해야 하며 기초부의 두께는 벽 두께 정도로 하나 3cm 정도 두껍게 합니다. 벽체는 어, 벽 두께를 15cm 이상 해야 된다고 하며 어,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벽량은 여기서 기억해 주실 게 보강블록주의 최소 벽량은 15cm per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을 제시하고 내력벽 내력벽 길이가 몇 cm 돼야 되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재 가공은 뚝뚝이, 매다듬,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다듬, 물갈기 등이 있는데 특히 잔다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망치로 일정한 방향으로 찍어내어 매끈히 다듬는 과정은 잔다듬이라고 합니다. 돌쌓기 방식은 바른 층 쌓기라고 해서 한 켜 높이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하고 수평 준눈이 일직선으로 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개구부는 어, 인방돌의 경우 창문이나 출입문 등의 문골 위에 걸쳐되어 상부에 오는 하중을 받는 수평재고 창대돌은 창 밑에 대어 빗물 등을 흘러내리게 한 장식대입니다. 샘돌은 창문, 출입문 등의 양 옆에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맛돌은 반원 아치의 가운데 들어가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철근 콘크리트는 구조의 장점에서 철근은 인장력이 강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형 철근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형 철근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표면에 리프, 마디 등의 돌기가 있어 콘크리트와 부착력이 원형 철근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지름을 D로 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근의 이음은 되도록 응력이 큰 곳을 피해 가장 작은 부분에 오도록 해야 되며 어, 35D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하지 않습니다. 철근의 배근 간격은 25mm 이상이어야 하고 철근의 공칭 지름 이상,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3분의 4 이상의 중 큰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의 피복이 제일 두꺼운 게 수중에 타설할 때인데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피복을 100mm로 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철근의 피복 두께가 두껍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크면 부착력이 커집니다. 철근의 응력이 크면 부착력이 커집니다. 리프와 및 철근의 표면 상태에 따라 부착력이 달라지며 철근의 지름이 클수록 부착력이 커집니다.
거푸집을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콘크리트 부어 넣었을 때 변형되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반복 사용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운반과 가공이 쉬울 것, 시멘트 페이스트가 누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부 구조에서 기초는 온통 기초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건물의 바닥판 전체가 기초 역할을 하는 걸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이 클 경우나 연약 집안에 사용을 합니다. 기둥은 어, 기둥의 구조는 단면 치수는 20cm 이상, 단면적은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기둥의 주근은 축 방향의 수직 철근으로 합니다. 최소 개수는 띠철근 기둥의 경우 4개고 나선 철근 기둥일 경우 6개 이상을 사용합니다. 띠철근은 주근의 좌굴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근인데 어, 지름 6mm 이상의 철근을 사용합니다. 고는 인장력에 저항하는 제축 방향의 철근으로 어, 이음의 위치는 인장력에 적은 곳에 택하여 결정을 해야 되고 그중에 느끈 스트럽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에 걸리는 휨 모먼트와 전당력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느끈은 당부로 갈수록 조밀하게 배치하고 중앙부는 넓게 배치합니다. 슬래브는 한 방향 슬래브, 두 방향 슬래브, 스플랫 슬래브가 있는데 한 방향 슬래브에는 장변과 단변의 깊이가 2를 초과할 때의 한 방향 슬래브라고 합니다. 어, 반대로 두 방향 슬래브는 장변과 단변의 비가 2 이하일 때 두 방향 슬래브라고 합니다. 다음은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의 장점과 단점으로는 장점은 우선 강도가 커서 건물 하중을 가볍게 할 수 있고 큰 스팬의 구조물이나 고층 건물에 적합합니다. 이동, 해체, 수리, 보강 등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수평력이 강하며 구련성입니다. 단점으로는 녹슬기 쉽기 때문에 피복에 신경을 써야 하고 화재에 대비하기에 적당한 내화 피복이 필요합니다. 철골조의 접합으로는 리벳 접합이라고 해서 우측에 보이시는 그 리벳을 이용해 가지고 뮤메틸 해머 등으로 충격을 주어서 접합하는 방식이며 고력 볼트 접합은 인장력이 매우 큰 볼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접합재에 마찰력이 생겨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용접 접합에서 어, 다음은 언더컷, 오버랩, 블로우홀 등 그 여러 용접 접합을 했을 때 용접이 잘못되면은 나타내는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엔드탭 같은 경우는 용접 후 떼어낼 목적으로 붙인 디딤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용접 접합의 그 결함 리스트를 주고 그 중에 엔드탭을 넣고 다음은 용접 접합의 결함이 아닌 것은 을 물어봐서 엔드탭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각은 기둥의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인데 베이스 플레이트, 리브 플레이트, 윙 플레이트, 사이드 앵글, 클립 앵글 등 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은 격자 기둥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앵글 채널 등으로 대판을 플랜지에 직각으로 접한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보는 보에서 플랜지는 보의 단면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얘기하는데 휨 내력의 구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커버 플레이트로 보강을 합니다. 스티퍼너는 이제 외부 플레이트에 붙이는 건데 이제 좌구를 방지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에서 트러스보와 레티스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트러스보 같은 경우는 삼각형 뼈대를 하나의 기본형으로 조립해서 고재에는 축 방향력만 생기도록 한 구조입니다. 레티스보 같은 경우는 힘을 받지 않는 간단한 곳에 사용합니다.
굴주 구조에서 라멘 구조와 벽식 구조가 있는데 우선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그 접합부에서 서로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체로 거동되는 구조입니다. 벽식 구조는 보나 기둥 없이 슬래브와 벽으로 연결한 강한 구조입니다. 입체 구조에서 구조 시스템에서 입체 구조는 그 절판 구조라고 해서 부재를 접어 주름지게 하여 사중을 지지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공장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쉘 구조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대표적이고, 돔 구조는 외력이 가해졌을 경우 하부에 퍼져나가는 인장력을 막기 위해 인장링으로 보강을 하고, 상부의 부재들이 만날 때 접합부가 조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축링을 사용합니다. 막 구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등에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큐브 구조는 초고층 건물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관과 같이 하중에 저항하는 수직 부재가 대부분 건물 바깥쪽에 배치되어 횡력에 효율적으로 저항하도록 계획된 구조입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는 축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는 직선재를 핀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구조는 이게 현수 구조와 사장 구조가 있는데, 현수 구조는 상부의 기둥에 전달되는 하중을 케이블 형태의 부재가 지지하는 구조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대표적입니다. 사장 구조는 기둥에서 주 케이블이 바로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로 서해대교가 대표적입니다.